누님, 오늘따라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은 제가 밤새 기쁘게 해드릴게요. 기태 씨,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나 오늘 미치겠어요. 날 가져요, 빨리.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사모님의 은밀한 야간 쇼핑은 이렇게 밤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김 회장은 어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여보,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미선이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미선은 운전기사를 불러 남편을 침실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눕힌 남편을 내려다보던 미선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25해.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하루에 10마디도 채 안 되기 시작한 게 이게 부부인가? 미선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은 너무 컸습니다. 텅 빈 공간만큼이나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TV를 켜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외출을 결심했습니다. 옷장에서 한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니 여전히 몸매가 괜찮았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도 아직은. 미선은 입술에 진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지만 꾸준히 관리해온 피부와 몸매는 40대로 보일만 했습니다. 강남의 한 룸살롱. 미선은 단골 마담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응,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위스키 한 잔을 마시는데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즐겁게 노는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문득 그 자리에 섞여보고 싶어졌습니다. 저기 혹시 옆방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아, 거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미선은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선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자리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너무 오버하시네요. 그냥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혼자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남자는 미선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 있어요. 아, 전업주부시구나. 근데 혼자 이런 데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요즘은 뭐 남편이 일찍 주무시거든요. 남자는 미선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갈수록 남자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룸살롱을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가 미선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만하세요.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미선의 눈빛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격렬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렇게 뜨겁게 누군가를 원했던 게
그날 밤 미선은 오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새벽녘 호텔을 나서면서 미선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 미선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한 번뿐이라던 다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잠든 밤이면 자꾸만 그때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서 원해지는 그 순간들이. 또 나가시게요? 운전기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러.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알겠습니다, 사모님. 미선은 다시 그 룸살롱을 찾았습니다. 마담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단골 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기 답답해서요. 알겠어요. 오늘은 조용한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방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마담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새로 오신 손님이신데 혼자 계시길래 괜찮으시면 같이 계셔도 될까 해서요. 미선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만난 남자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슬픈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기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선이에요. 혼자 오신 거예요? 여자분이 혼자 이런 데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기태 씨는요? 기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서 왔어요. 누나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20살 터울이었는데 저를 끔찍이 아껴주셨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가 저를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모르게 기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많이 외롭거든요. 누님은 왜 외로우세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쩌면 결혼했기 때문에 더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기태가 미선의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누님, 돌아가신 우리 누나랑 많이 닮으셨어요. 목소리도 손길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그래요? 네. 누나도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기태야,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미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기태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야. 누님만 괜찮으시다면요. 두 사람은 룸살롱을 나와 조용한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칵테일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돈은 많이 벌었죠. 하지만 저를 여자로 본 지 오래됐어요.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 체면 지켜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처음엔 저도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기태가 미선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누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데. 기태 씨,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밤 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미선은 기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영혼이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을 찾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 기태는 미선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고 거칠지 않았습니다. 누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당신도 외롭잖아요. 우리 서로 위로해줘요. 기태는 미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누님, 당신이 우리 누나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분은 처음이에요. 기태 씨, 나도 이렇게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미선은 기태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 옆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기태가 잠든 미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누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선은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선과 기태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많을 때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요? 남편 김 회장이 드물게 물었습니다. 네, 대학 동창들이 요즘 자주 만나자고 해서요. 나이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나 봐요. 그래요. 좋은 일이지.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해요. 미선은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씁쓸했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은 강남역 쪽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운전기사 박 씨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김 회장 집안을 모시며 배운 처세술이었습니다. 기태는 항상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미선의 차가 보이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님,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안 질리세요? 질릴 리가 없죠. 볼 때마다 새로운 걸요. 두 사람은 강남의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은 눈에 띄어서 조용한 모텔을 골랐습니다. 누님, 오늘은 좀 일찍 만나게 돼서 좋네요. 낮에 만나는 것도 나름 운치 있잖아요. 방에 들어서자 기태는 미선의 코트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혀놓고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누님, 이것 좀 드세요. 밖에 추웠죠? 어머, 언제 준비했어요? 아까 편의점에서 샀어요. 누님 국화차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미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10년을 살아도 자신이 무슨 차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 남자는 한 번 들은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누님한테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제가 사람인가요? 기태는 미선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누님, 보고 싶었어요. 어제 헤어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나도 자꾸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우리 서로 좋은데. 그래도 내가 유부녀잖아요. 기태는 미선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누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누님은 더 사랑받아야 할 뿐이에요. 기태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누님, 정말 완벽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요? 매일 운동하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했죠. 그래야 늙지 않잖아요. 저는 누님이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해요. 기태의 손길이 미선의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선은 오랜만에 느끼는 전율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 기태 씨, 천천히. 네, 누님. 서두르지 않을게요. 오늘은 시간 많잖아요.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격렬하게, 때로는 오랜 부부처럼 포근하게.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님, 배고프시죠? 뭐 드실래요? 이태원에 맛있는 파스타 집이 있는데 거기 갈까요? 좋아요. 누님이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요. 선물? 무슨 선물? 누님한테 어울릴 것 같은 옷을 봤거든요. 같이 가봐요. 두 사람은 청담동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기태는 미선의 손을 잡고 명품관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어때요, 누님? 이 코트 색깔이 누님한테 딱일 것 같은데.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기태 씨.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제가 누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미선은 결국 기태의 성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코트를 입어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누님, 완전 예쁘세요. 이거 꼭 사드릴게요. 기태는 서슴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800만 원이 넘는 코트였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기, 결제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 매장 직원이 미선을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태 씨, 우리 이제 가요. 벌써요? 좀 더 구경하다 갈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선은 불안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결제 내역이 남는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사모님, 오늘 쇼핑 많이 하셨네요. 박 기사가 백미러로 미선을 봤습니다. 응,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아, 그러세요. 좋은 친구 두셨네요. 박 기사의 말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태와 함께한 시간들은 달콤했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흔적들이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다음 날 기태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런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누님, 오늘도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죠? 응, 만나요. 미선은 또다시 기태에게로 향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과 기태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흔적도 많이 남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어느 날 저녁 집사가 조심스럽게 미선을 불렀습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김 회장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무슨 일이에요? 김 회장은 서류 몇 장을 미선 앞에 던졌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쇼핑하고 쇼핑? 청담동 백화점에서 오후 3시에 당신 혼자?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랑 갔어요. 친구? 그 친구가 남자친구요? 무슨 소리예요?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화낸 남편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아시오? 백화점 VIP 라운지 직원한테서 연락 왔소. 사모님이 젊은 남자랑
다정하게 쇼핑하시더래요. 그건 그뿐인 줄 아시오? 호텔 발레 파킹 직원도 봤답니다. 사모님 차가 낮부터 저녁까지 주차돼 있었다고.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미행시켰어요? 미행? 소문이 파다하니까 확인해 본 거지. 김 회장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됐소? 재벌 회장 부인이 낮부터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업계에 쫙 퍼졌단 말이오. 당신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체면? 세상 사람들 시선? 당연하지.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명예가 당신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단 말이오. 미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예? 당신 젊을 때는 어땠는데요? 비서들이랑 골프장 캐디들이랑 노란한 거 내가 다 알아요.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땐 괜찮고 지금은 안 돼요? 당신은 남자니까 괜찮고 나는 여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언제?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성병 옮긴 것도 비서 임신시켜서 낙태시킨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김 회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요? 나는 그냥 당신 명예 지켜주는 도구였어요. 체면 유지하는 장식품이었다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소? 나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김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요? 왜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없었던 일로 하려면 정리를 해야지. 없었던 일? 이게 없었던 일이 돼요? 돈 주고 입 막으면 되지. 얼마면 되겠소? 1억? 2억? 미선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소? 스캔들 터지면 우리 둘 다 끝이오. 김 회장은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 좀 보내요. 사모님이랑 만나는 남자 신원 파악하고 불러오라고. 안 돼요. 당신 무슨 짓 하려고. 조용히 해요. 이건 내가 처리할 거요. 이틀 후 기태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기태 씨시죠? 제가 김 회장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저를요? 네. 오늘 저녁 7시에 여의도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오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기태는 김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회장실에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안녕하십니까? 김 회장은 기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네가 우리 마누라랑 놀아난 그 친구로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김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2억이야. 이거 받고 당장 서울 떠나게. 그리고 다시는 우리 마누라한테 연락하지 말고. 회장님, 싫으면 고소할 거야.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거든. 자네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 될 거야. 기태는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저는 사모님을 진심으로, 진심? 유부녀한테 진심을 품었다고? 그게 자랑인가? 김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 지금 서울에서 식당 운영한다며? 장사 잘 되나? 그건 어떻게? 내가 한마디만 하면
자네 가게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야. 거래처들이 발 뺄 거고, 세무조사 들어갈 거고, 보건소 단속도 들어갈 거야. 기태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 선택해. 2억 받고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든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 지금 당장 결정해.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럼 내일까지 서울 떠나게. 확인할 거야. 기태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누님, 미안해요. 그날 밤 기태는 미선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누님이 고생하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만 연락 끊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기태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짐을 싸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기태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님, 정말 사랑했어요. 미선은 기태의 문자를 받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현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왜 갑자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기태가 일하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에는 임시 휴업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며칠 전에 급하게 가게 정리하고 어디론가 가셨던데요.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시던데. 지방이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되게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때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서재에서의 그 대화,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들. 설마 당신이. 미선은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회장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요? 기태 씨요. 당신이 기태 씨한테 뭐 한 거죠? 김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아, 그 친구. 잘 처리했소. 처리했다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니요. 적당히 돈 주고 서울에서 나가라고 했을 뿐이지. 미선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인생에 간섭해요. 내 인생? 당신 인생이 곧 우리 집안 인생이요. 당신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평생 당신 집안 딸려 살았죠. 내 인생은 없었어요. 김 회장이 미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외로워서 누굴 좀 만났다고 이게 죄예요? 외로워? 당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살았잖소. 집도 크고 돈도 많고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돈? 집? 그게 다예요? 당신은 그게 전부인 줄 아는군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사랑이요. 따뜻함이요. 사람 대접이요.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서 25년을 살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요. 이 나이면 사랑하면 안 돼요? 50 넘으면 감정도 없어져야 해요?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그 남자가 진짜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오?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닐까? 닥쳐요.
기태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돈 받고 떠났겠소? 진짜 사랑했으면 끝까지 당신 곁에 있었겠지.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건 당신이 협박했으니까. 협박? 그냥 선택지를 준 거지. 그 친구가 돈을 택한 거고. 거짓말이에요. 기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현실을 봐요. 유부녀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이 다 순수할 거라고 생각하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요. 당신도 젊을 때 엄청 바람 피웠잖아요. 나보다 더 심했어요. 그건 비서 수경이 기억나세요? 당신이 얼마나 집착했는지 내가 다 봤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고 그 여자 임신시킨 것도 알아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실수한 거고. 실수? 한두 번이었어요? 골프장 캐디, 클럽 마담, 심지어 내 친구까지. 뭐? 최은이요. 내 대학 동창. 당신이 작년에 만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몰랐던 줄 알았어요? 다 참았어요. 체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 집안 때문에. 그런데 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 또 그 소리.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그 썩은 논리. 미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뭐? 이혼해요. 이혼합시다. 김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진작에 했어야 했어요. 그냥 내가 참고 산 거지.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오? 이혼하면 당신 어떻게 살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당신이 평생 일 한 번 안 해봤으면서 무슨 수로. 미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당신 때문이잖아요. 직장 다니려고 하면 회장 부인이 무슨 직장이냐고 막았잖아요. 그건 체면 때문에. 또 체면. 당신은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봐요. 김 회장이 소파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필요 없어요. 당신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뭐? 내 손으로 벌어서 살 거예요. 당신한테 얹혀 사는 것보다 낫겠어요. 하?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미선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날 밤 미선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통장 하나. 사모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오랫동안 자신을 모셨던 가정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갈 거야. 미선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 집 시댁이었을 뿐. 안녕. 미선은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기태 씨, 당신 어디 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미선은 고향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는 서울 가서 잘 살아야지 다짐했었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변했네. 예전에 번화했던 시장통은 한산했습니다. 가게 절반은 문을 닫았고 거리를 걷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방 찾으세요? 부동산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작은 점포 있나요? 장사할 수 있는 곳으로요. 장사요? 여기서 장사가 될까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이 없어서 다들 문 닫는 판인데.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보여주세요. 부동산 아저씨는 미선을 데리고 시장 끝자락 골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의 1층 점포였습니다. 여기요. 보증금 500, 월세 40. 어때요? 미선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았습니다. 테이블 대여섯 개 놓으면 꽉 찰 정도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바닥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거요? 여기가 제일 싼 데예요. 더 좋은 데는 보증금이 2천은 넘어가니까. 미선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받은 돈과 몰래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기 할게요. 진짜요? 생각 좀 더 해보시지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에휴, 청소부터 해야겠네. 미선은 마트에 가서 청소도구를 샀습니다. 걸레와 세제, 그리고 페인트까지. 혼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 청소 많이 했었지. 그때 배운 게 이렇게 쓸모가 있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집에서는 가정부가 5명이나 있었는데, 아이고 허리야. 저녁때가 되자 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돈이 계속 나가고 있었으니까.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선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중고장터에서 산 것들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으니 쓸만했습니다. 이제 간판이네. 간판 가게에 갔습니다. 어떤 간판 하실 거예요? 미선이네 국밥집이요. 국밥집? 요즘 국밥집 장사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해봐야죠. 뭐? 다른 걸 할 줄도 모르고. 간판이 달렸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미선이네 국밥집.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개업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돼지뼈와 내장, 야채들. 손수레에 가득 담아 끌고 왔습니다. 무겁네. 예전엔 장 한 번 안 가봤는데. 밤새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떠올리며 정성껏 끓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새벽 5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네. 아침 9시쯤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열었어? 네, 그렇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국밥 하나 주소. 얼마요? 6,000원입니다. 6,000원? 비싸네. 다른 데는 5,000원인데.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겁니다. 아, 그럼 5,000원에 드릴게요. 그래, 그럼 주소. 국밥을 내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맛있네. 서울서 장사했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손맛이 달라. 정성이 들어갔어. 잘하면 되겠는데? 그 말 한마디에 미선은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지만 그날 손님은 5명이 전부였습니다. 매출 2만 5천 원. 재료비와 월세를 생각하면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본전을 뽑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끓이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하루 10명, 15명, 많을 때는 20명도 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시장 상인들, 공사판 일꾼들. 미선 씨, 오늘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해도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기태 씨, 당신은 잘 지내고 있나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남 탓하지 말자.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힘들지? 보기만 해도 고생하는 게 보여.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걸 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미선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미선이네 국밥집.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간판이었습니다. 이젠 내 가게야. 내 힘으로 여는 불이야. 그날 밤 미선은 가게 문을 닫으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할 거야.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국밥집은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오늘도 5명밖에 안 왔네. 저녁 9시 미선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물에 닿을 때마다 따가웠습니다.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닌가. 월세가 밀렸습니다. 이번 달 것은 간신히 냈지만 다음 달은 걱정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에휴, 어쩌면 좋아.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국밥 있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리하고 있어서요. 뭐,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문 닫아? 장사가 하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 국밥 2그릇 빨리 내와. 남자들은 멋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여기요. 이게 뭐야? 고기도 별로 없고, 국물도 싱거운데, 이걸 돈 받고 팔아? 미선은 참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음에는 안 오시면 됩니다. 뭐, 지금 반말 찍찍하는 거야?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신 것 같아서요.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나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것 봐. 우리가 돈 내고 먹는 손님인데 함부로 대해? 남자는 국밥 그릇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국물이 튀었습니다. 미선의 앞치마가 젖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 장사하는 게 이따위야? 다른 남자도 일어났습니다. 야, 계산하고 나가자. 이런 데서 먹을 거 없어. 계산? 이딴 음식값을 왜 내? 공짜로 먹어도 억울해.
그래도 드셨으니까 계산은 하셔야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돈 내라고? 당연히. 음식을 드셨으니. 이 여자가 진짜. 남자는 미선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 등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이 여자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그래도 밀치면 어떡해. 시끄러. 그냥 가자. 남자들은 돈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팠습니다. 돈 내고 가세요. 뭐라고? 아직도 돈 타령이야? 남자가 다시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누구야 너? 취객이 행패 부리는 거 밖에서 다 들렸소? 당장 사과하고 계산하시오. 뭐? 너 누군데 끼어들어? 취객이 남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침착하게 취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경찰 부르기 전에. 나라고. 계산하고 나가실 거요? 아니면 경찰서 가실 거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취객은 결국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됐다고. 여기 돈. 10,000원짜리 2장을 바닥에 던지고 취객들은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다신 오지 마시오. 남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미선은 등을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많이 다치셨네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남자가 미선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길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저기, 손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미선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혼자 가게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이 시간에 취객들 많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 혼자니까요. 혼자서 이 가게를 다 운영하세요? 네. 몇 달 전에 시작했어요. 남자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고 작은 가게였지만 구석구석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쉽지 않으셨겠네요. 살아야죠. 어떻게든. 미선은 남자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진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리 들려서요.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왔습니다. 그런가요? 목소리가 익숙한 것 같아서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남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저 국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발이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럼 한 그릇만 주세요. 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더 많이 넣고 파도 듬뿍 올렸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진심입니다. 정성이 느껴져요. 그 순간 미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투, 그 억양,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남자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 천만에요. 건강 조심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남자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기, 손님. 미선이 불렀지만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 그 손길, 그 말투. 설마 기태 씨?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두웠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남자가 앉았던 자리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이 비운 국밥 그릇과 함께 10,000원짜리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계산할 필요 없는데 돈을 두고 갔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기태 씨, 당신이죠? 그날 밤 이후로 미선은 그 남자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도 손길도 모든 게 기태를 닮았었습니다. 정말 기태 씨였을까? 하지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장사는 더욱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3명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문 닫겠어. 밤 9시 미선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 불 꺼지기 전에 잘 됐네. 또 취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리 중이에요. 정리? 아직 9시밖에 안 됐잖아. 장사 제대로 안 할 거야? 손님,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시끄러. 국밥 하나 빨리 내와. 남자는 미선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님, 제발이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야, 이것 봐. 남자가 미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놓으세요. 요즘 여자들이 버릇이 없어. 내가 가르쳐줘야겠어. 남자는 미선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미선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미선의 목을 향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당장 손 떼시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너. 취객이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빠르게 달려들어 취객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여자한테 손 떼는 건 못 봐줍니다. 남자는 취객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여기 폭행 사건 신고합니다. 아, 아니야. 잘못했어.
경찰 부르지 마. 취객이 발버둥 쳤지만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취객을 데리고 갔습니다. 진술하러 내일 파출소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가게에는 미선과 그 남자만 남았습니다. 미선은 벽에 기댄 채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도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환히 보였습니다. 기태 씨, 누님, 기태였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기태였습니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었어요. 네, 누님.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기태가 무릎을 꿇고 미선 앞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님. 정말 죄송해요. 당신, 그날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한테 협박받았어요. 돈 받고 떠나지 않으면 누님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네. 제가 있으면 누님만 더 고생하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이 기태의 뺨을 때렸습니다. 기태는 맞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요. 돈 받고 떠난 줄 알았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누님. 저는 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미선이 기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매일 누님 생각만 했어요. 그럼 왜 일찍 찾아오지 않았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누님이 저를 용서하실까? 다시 만나주실까? 매일 고민했어요. 기태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우연히 이 동네에 왔다가 누님 가게를 봤어요. 미선이네 국밥집이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누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구나.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 도와준 게 당신이었구나. 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님 가게에 취객이 들어가는 걸 보고 못 참고 들어갔던 거예요. 미선이 기태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차마 얼굴을 보일 용기가 없었어요. 누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바보. 내가 당신을 왜 버려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더욱 깊게, 더욱 단단하게. 누님, 저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누님 곁에서 평생 지킬게요. 진짜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약속합니다. 다시는 누님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기태가 미선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누님, 이제 저한테 기대세요. 이 가게도 같이 하고 힘든 일도 같이 나누고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기태 씨, 누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영혼의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도 그리움도 모든 걸 나눴습니다. 누님, 내일부터 제가 가게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아침 일찍 와서 국 끓이는 것부터 도와드릴게요. 누님 혼자 하시기 힘드셨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새벽 기태는 약속대로 가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선과 함께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잘했어요. 역시 식당 일 해봐서 그런지 손놀림이 빠르네요. 누님한테 배운 사랑도 이렇게 정성껏 키워갈게요. 어머, 말 잘한다.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오늘 누가 도와주네? 네, 제 남자친구예요. 오호,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기태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젊은 사람이 참 예의 바르네. 미선 씨 복 받았어. 그날 이후로 가게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났고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미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님, 응?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요. 기태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우리 이제 평생 함께해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응, 평생 함께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졌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미선이네 국밥집. 이제는 두 사람의 가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조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기태 씨, 네, 누님.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받아줘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딛고 이제는 함께 걸어갈 미래가 열렸습니다. 미선이네 국밥집의 불은 오늘도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